출근길에 보이던 가게가 또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엔 임대 종이, 단골 김밥집은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8천 명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2,762명, 1분에 2명씩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14시간씩 일했던 성실한 사장님들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먼저 무너지는 자영업 12가지를, 왜 이들이 동시에 쓰러지고 있는지를 경제학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가게, 창업을 고민 중인 업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소름 돋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룹입니다. 너무 많이 열려서 서로를 죽이는 업종들. 치킨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52세 박사장. 창업비로 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외식업 전체에서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월 매출은 잘 나올 때 3,600만 원, 경쟁이 붙으면 2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님이 빠지면 한 달 사이에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숫자로 보면요, 원재료가 40%, 그러니까 1,44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인건비 250, 임대료 150, 배달앱 실부담 600, 본사 로열티 100이 더 붙습니다. 결국 3,600만 원짜리를 팔아서 점주 손에 남는 건 고작 260만에서 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 인건비를 아예 뺀 숫자예요. 여러분, 박 사장은 하루 14시간을 매장에 매여 있습니다.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7,000원대, 최저임금 1,320원보다도 못 버는 겁니다. 투자금 9,400만 원 대비 연 수익률을 따져보면요, 3에서 4%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억 가까이 묻었는데 은행 예금만도 못한 겁니다. 심지어 예금은 잠만 자도 들어오지만 치킨집은 16시간 노동을 쏟아야 합니다. 근데 치킨집은 대중 수요가 있으니 괜찮지 않냐? 틀렸습니다. 치킨집이 지금 전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만 31,397개, 개인까지 합치면 39,789개입니다. 편의점 4사 54,000개에 버금가는 숫자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학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뛰어들면 초과 이윤이 0으로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피자 한 판을 16명이 나눠 먹으면 아무도 배가 안 차는 상태. 그게 지금 한국 치킨집입니다. 자, 두 번째 업종, 카페입니다. 성수동에서 개인 카페를 여는 30대 김 대표. 초기 투자로 1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 카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치킨집의 3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 500명당 카페 1개 꼴입니다. 아파트 한 동 앞에 카페 1개 있는 꼴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메가커피와 컴포즈가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팝니다. 김 대표의 개인 카페는 원두도 좋고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한 잔에 4,500원을 받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 매출은 1,500만에서 3,000만 원, 원재료가 27%, 임대료 250만, 파트타이머 120만, 카드 수수료까지 빠져나갑니다. 결국 4,5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개인 카페 사장 손에 남는 월 순수익은 50만 원에서 600만 원, 편차가 1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 오는 달엔 50만 원, 명절 낀 달엔 0원 찍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손님은 옵니다. 매출도 나옵니다. 근데 통장은 비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못 올리거든요. 메가가 1,500원에 파는 한 김 대표는 6,000원짜리 커피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의 함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편의점입니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10년째 하는 60대 이정주. 초기에 1억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편의점 업계에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4대 브랜드 점포수가 54,852개로 전년 대비 20개 줄었습니다. 이게 왜 사건이냐고요? 편의점이 국내에 들어온 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수가 감소한 겁니다. 성장 신화가 끝난 겁니다. 점주의 월 매출은 4,600만에서 6천만 원. 꽤 괜찮죠? 근데 여기서 본사가 34%를 분배로 가져갑니다. 24시간 운영이니까 야간 알바도 필수입니다. 야간 수당 포함 시급이 13,416원, 한 달 인건비만 322만 원이 나갑니다. 전기료 150만, 폐기 손실 150만까지 빼면 이점주 손에 남는 건 274만에서 4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점주는 하루 12시간에서 17시간을 매대 뒤에 서 있습니다.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7,611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고용한 야간 알바는 13,416원을 받습니다. 점주는 7,611원. 알바생보다 못 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경제학에서 이런 구조를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점주는 본사의 노예다. 왜냐하면 물품 공급, 가격, 폐기 처리, 영업시간까지 본사가 정합니다. 점주는 자기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계약된 관리자인 거예요. 결국 1억 2천을 투자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자리를 산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돈 내고 본사 직원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룹, 포화의 함정입니다. 서로를 죽이도록 설계된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손님도 있고 매출도 나와요. 겉으로 보면 장사가 되는 것 같죠? 근데 통장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수원에서 10년째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58세 이사장님 얘기예요. 매출은 매달 2천만 원 가까이 찍힙니다. 직원도 2분이나 씁니다. 그런데 월말에 통장 잔고를 보면 200만 원이 안 남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김밥 한 줄을 3,000원에 파신다고 쳐볼게요. 원재료로 1,200원이 빠집니다. 김, 밥, 참치, 단무지. 요즘 식재료 물가가 어떤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인건비 500원이 또 빠져요. 김밥 많은 분 시급이 붙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배달앱 실부담 30%. 그러니까 900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포장용기 100원에 카드 수수료 60원까지 떼고 나면 결국 3,000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24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000원을 팔아서 사장 손에 쥐는 돈은 240원이에요. 이걸 손익분기로 환산해보면요, 하루에 130줄 이상을 팔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것도 사장님 본인 인건비는 뺀 숫자예요. 본인 시급을 넣으면 계산이 또 무너집니다. 배달앱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중개수수료 7.8%만 보시면 안 됩니다. 광고비가 따로 붙어요. 배달비도 건당 1,900원에서 3,400원이 업주 부담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요,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실질 수수료가 최고 29.3%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2025년 4월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6.8% 수수료가 새로 붙었어요. 포장은 공짜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뜯어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플랫폼 식민지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식민지의 특징은 내가 땀 흘려 생산하는데 이익은 전고 다른 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배달 플랫폼 구조가 딱 그 모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배달 앱을 안 쓰면 되잖아? 안 됩니다. 지금 동네 손님 대부분이 앱으로 주문해요. 빠지는 순간 매출 반토막입니다. 들어가도 지옥, 안 들어가도 지옥인 거예요. 다음은 필라테스입니다. 성수동에서 3년 전에 오픈하신 37세 서 원장님 얘기예요. 초기 투자비가 2억 원 들었습니다. 보증금에 리포머 기구, 인테리어까지 하면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첫 해는 좋았어요. 회원 30명, 월 매출 1,200만 원. 근데 1년 반 만에 주변에 필라테스가 4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원은 15명, 매출은 600만 원. 그대로 반토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필라테스는 지금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위 업종이에요.
피해 구제 건수가 2021년 대비 12.9배 급증했습니다. 경기도 한 곳에서만 최근 3년간 4,371건이 접수됐어요. 피해 구제 1위가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장기 선결제를 받고 폐업하는 센터가 속출해요. 회원은 돈을 날리고 원장님은 빚을 떠안고 문을 닫는 거죠. 초기 2억을 쏟아부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저가 할인권을 뿌려요. 그럼 옆 센터도 따라서 가격을 내립니다.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네일샵이에요. 서울 마포에서 1인 네일샵을 하시는 29세 김 원장님. 초기 투자 2,500만 원으로 비교적 적게 시작하셨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게 장점이자 함정이에요. 낮으니까 다들 들어옵니다. 2년 내 폐업률이 73%예요. 10군데 문 열면 7, 8곳은 2년을 못 버티고 닫습니다. 생존 자체가 통계적으로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홈네일 키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 셀프 네일 튜토리얼 조회수가 수백만씩 찍힙니다. 손님이 매장에 올 이유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수요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1인 운영 기준 4, 5명 시술이 한계예요. 월 매출 400, 500만 원. 여기서 월세, 재료비, 세금 빼고 나면 본인 시급은 또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익숙한 패턴이죠? 돈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3,000원 팔아서 240원, 2억 넣고 반토막. 2년 안에 73%가 사라지는 시장. 근데 이건 그나마 손님이라도 있을 때 얘기예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번 그룹은 손님 자체가 사라진 업종들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업종도 사라집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PC방입니다. 수원에서 60석 규모 PC방을 운영하는 58세 최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 대학 보내고 권고사직 당한 뒤 퇴직금에 대출 더해 2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땐 PC방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했거든요. 자, 숫자로 보면요. 2002년 전국 PC방은 25,000개였습니다. 2023년엔 7,773개로 쪼그라들었어요. 20년 동안 70%가 사라진 겁니다. 5곳 중 3곳 반이 문을 닫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PC방 매출 올랐다던데요? 맞습니다. 2024년 PC방 전체 매출은 12.8%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형 PC방 비중이 47%까지 올라갔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100석 넘는 대형 매장은 살아남고 최 사장님 같은 60석 중소형은 싹 다 죽어나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바벨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고급과 저가만 살고 중간이 죽는 아령 모양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양끝만 남고 허리가 무너진 겁니다. 최 사장님 가게를 열어볼까요? 이용객이 반토막 나면서 월 매출은 45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는 여전히 750만 원이에요. 매달 500만 원 넘게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3년마다 컴퓨터 60대를 갈아줘야 하니 감가상각도 연 2천만 원이죠. PC방은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방입니다. 부산에서 20룸 노래방을 하는 62세 박 사장님 얘기예요. 권리금 7천에 기계 5천, 보증금 8천, 초기에만 2억이 들어갔습니다. 한때 하루 50팀이 들락거렸거든요. 지금은 15팀입니다. 70%가 사라진 거예요. 2020년 전국 노래방 폐업은 2,137곳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박 사장님이 있는 부산은 더 심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부산 지역 노래방 폐업률이 86.9%까지 올라갔어요.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박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식 문화로 2번 죽었어요. 코로나로 1번 죽었는데 풀리고 나니까 이번엔 회식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2차로 노래방 가던 문화가 증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수요가 한번 사라진 소비 습관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손님이 오던 이유가 이미 죽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탕후루입니다. 유행 사이클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달콩 왕 가탕후루라는 프랜차이즈 들어보셨죠? 2023년 11월에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몇 곳 남았을까요? 20여 곳입니다.
96%가 증발한 거예요. 500곳 중 480곳이 2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전국 탕후루 매장 127곳이 폐업했어요. 하루에 2곳씩 문을 닫은 겁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유행이라길래 시작했는데 왜 나만 막차를 탔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유행을 발견한 시점은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뿌리 시점입니다. 소비자가 SNS에서 이거 맛있더라 하고 느낄 땐 이미 본사는 가맹점을 500개 뿌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정점에서 진입한 거거든요. 자, 잠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자영업 비율은 23.2%입니다. 일본은 9.5%, 미국은 6.6%예요. 한국은 일본의 2.4배, 미국의 3.6배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선 임금 노동자로 남았을 사람들이 한국에선 치킨집 사장이 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국가 설계의 함정입니다. 조기 퇴직과 임금 일자리 부족이 사람들을 가게 주인으로 내몬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PC방은 대형만 남고 노래방은 회식이 죽으면서 같이 죽었고 탕후루는 2년 반 만에 96%가 증발했습니다. 시대가 업종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룹은 한 산업이 무너지면 주변 5, 6개 업종이 연쇄로 무너지는 도미노예요. 네 번째 그룹,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그룹은 한 산업이 무너지면 주변 5, 6개 업종이 연쇄로 무너지는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2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60대 김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한때는 퇴근길 차량이 줄을 서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후 내내 손님이 뜸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자동차에서 3%를 넘겼어요. 하이브리드까지 합친 친환경차 비중은 12.1%입니다. 10대 중 1대는 이미 기름을 거의 안 쓰는 차라는 뜻이에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10대 중 1대가 통째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마진은 압축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업종인 거예요. 주유소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소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이 사장님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문을 엽니다. 예전엔 직장인들이 와이셔츠 5벌씩 맡겼어요. 양복 드라이 클리닝은 겨울마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고 회사도 복장 규정을 풀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로 출근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수요가 반토막 났습니다. 월 매출은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기계 유지비와 임대료는 그대로고요. 20년 경력 사장님의 월 순수익이 200만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만 원보다 적어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손님들의 옷장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서울 강동구 40대 박 소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2년 전 큰맘 먹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권리금 포함 초기 투자 4천만 원. 그런데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2024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64만 2천 건입니다. 최근 10년 평균의 66% 수준이에요. 거래가 3분의 1 사라진 거죠. 그러니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3년 2월부터 2년 10개월 연속으로 폐업이 개업을 앞서고 있어요. 2025년 11월 한 달만 보면 신규 개업이 577명인데 폐업은 833명입니다. 집계 이래 최저 개업 매월 200명 넘게 순감소입니다. 그럼 버티는 분들은 얼마나 벌까요? 공인중개사 평균 연봉이 2,483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207만 원. 2026년 최저임금 이하예요.
자격증 따느라 1, 2년 공부한 끝이 편의점 알바생 이하 시급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무너지면 옆 업종이 같이 굶습니다. 집을 거래하면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사고 이사업체를 부르고 가전을 바꿉니다. 거래 한 건이 5 업종의 매출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후방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상류의 산업들까지 차례로 무너지는 도미노인 거죠. 부동산 거래가 3분의 1 사라졌으니 인테리어, 가구, 이사, 가전 5 업종이 같이 3분의 1 굶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이건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도미노의 선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입니다. 자영업자는 이걸 전액 본인이 냅니다. 치킨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다 합치면 실부담이 연 400, 6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33, 50만 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요.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회사랑 반반 내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자영업 대출 연체액이 13.2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41.9% 급증했어요. 영세 사업자 연체율은 2.03%, 매출 10억 원 넘는 사업자의 7배입니다. 버티는 자영업자조차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 12개 업종을 다 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과잉 공급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생계형 창업이 몰렸어요. 퇴직금 1, 2억 들고 치킨집, 카페, 편의점으로 달려간 겁니다. 둘째, 플랫폼과 본사의 수탈입니다. 매출의 30, 40%가 중개 수수료, 로열티로 빠져나갑니다. 사장은 중간 관리자가 됐어요. 셋째, 탈출구 봉쇄입니다. 초기 투자금 1, 2억이 폐업 순간 증발합니다. 철거비, 권리금 손실, 위약금까지 다 사장님 몫이에요. 넷째, 대출 연체 13.2조 원입니다. 버티는 자영업자도 빚더미 위에 서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함정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로 보면요. 한국 자영업 비율이 23.2%입니다. 일본 9.5%의 2.4배, 미국 6.6%의 3.6배예요. 다른 선진국이라면 임금 노동자로 남았을 분들이 한국에선 치킨집 사장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시간입니다. 4개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업종을, 또 창업 고민 중인 업종을 대입해 보세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은 기술이 바뀌어도 필요한가? 둘째, 나는 가격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가? 셋째, 소비자 습관이 바뀌어도 내 가게를 찾을 이유가 있는가? 넷째,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내 일은 독립적으로 살아남는가? 이 중 3개 이상의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도 살아남는 틈새는 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 상위를 보면 LPG 충전소 93.8%, 미용실 91.6%, 수리, 설치, 특수기술 업종이에요. 결국 기술, 입지, 차별화가 답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한 가지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은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거라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현장 얘기가 가장 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의 맨 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점주의 마진을 설계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